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 기술 패권 경쟁의 승부수. 파괴적 혁신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사기 진작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제 개선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 특허의 수는 약 13.5만 건으로 이 중 약 12만 건인 약 87.5%가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인데요. 법인의 직무발명은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인 만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이 중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2016년까지 기타 소득으로서 전액 비과세되었으나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인 연구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인 회사에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2015년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년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미리 승계 규정을 마련한 경우 연구자가 발명을 완성한 시점부터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리 승계 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직무 발명의 권리에 대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세할 때는 직무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하면 약 114억 원으로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전체 소득세 산출세액 약 68조 원 대비 약 0.0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소득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소득세제 개편은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성격을 기타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자가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 후 이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양도받거나 사전 승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리과세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직무발명 보상금 규모에 따라 소득세 한계 세율이 최대 45%까지 증가하는데 분리과세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인상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앞서 제안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20%가 소득세 한계 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2천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